저는 지금 K-팝을 하고 있나요? 코어 분들을 보시면 저는 K-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K-팝 씬은 그렇게 각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틀린 게 영원히 박제됐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틀린 건데 아니었네요. 그거 아니에요, 아저씨. 이로님 저 뮤비 해석 숨참기 1일차 숨을 참고 계시는데 내가 정답이야. 만든 사람이 뭘 알아? 세상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참견한다. 구물도 뮤직 코멘터리 음악의 참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진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히치하이커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글로벌 K-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K-팝 위기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K-팝 파생 문화들은 다양한 루트로 탄생 중이고 여기에는 뉴페이스들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공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K-팝 신스틸러입니다. 이번 회차 음악의 참견 게스트로 세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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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K-팝과 관련한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룩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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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와 K-팝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에서 TV조씨라는 채널의 큰조씨고요. 둘이 자매가 하는 채널이고 해외 생활 저희 사는 모습이랑 그리고 이제 콘텐츠 리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룩삼님 영상 많이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빠랑 같이 유튜브 쇼츠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우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같이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오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좋게 들은 뮤직비디오 네. 그 아티스트 아 진짜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것도 네. 오면서 이제 봤고요. 네. 그래서 저의 꿈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아, 결혼 그래요? 1년 차거든요. 아, 제가 그리는 미래예요. 지금 이 모습이 부럽습니다. 네.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 뭔가 그렇죠.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혹시 게스트분들도 서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제 룩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는 거는 그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물 뿌리는 그 장면. 술잔을 던져버리는 네네 맞아요. 그 술잔 던지는 그 장면. 영 좋지 않은 장면을. 근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잖아요. 그 장면이. 그렇죠. 저는 그 장면으로 처음 보고 그 뒤로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로님은 그 윈터로 보셨다고. 맞아요. 그 윈터님께 이제 홀리는 지능이 떨어지는. 네. 저도 술집들. 그게 제일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세 분 K-팝 신스틸러라는 타이틀이 어떤가요? 저희가 잘 붙였나요? 저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신스틸러. 저는 사실 그냥 방구석에서 덕질했을 뿐인데 이렇게 신스틸러라는 멋진 단어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사실 좀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 네. 저도 약간 그 이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덕후 입장에서 약간 박해받는? 근데 이제 뭔가 역할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신 분들께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음악이 내 인생에 얼마나 참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수치를 0부터 10까지 한다면 저는 솔직히 완전 10. 우와. 왜냐면 저는 사실 좀 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처한 상황이라던가 느끼는 감정을 물론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새 너무 행복해 이러면 뭐 문장으로 말로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감정과 비슷한 나의 상황과 비슷한 노래를 좀 찾으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어렸을 때는 네. 썸이 잘 안 타죠 라던가 라던가 아니면 시험 공부가 너무 빡세 삶이 조금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느껴지면 나랑 상황이 비슷한 음악을 찾아서 그거를 저의 좀 삶의 BGM으로 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인스타 노트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공감됐어요. 저는 거의 의식주 그쪽에 의에 소속돼 있다. 옷과 비슷해요. 액세서리의 느낌. 다 준비를 하고 나갈 때 맞다. 에어팟 한 다음에 오늘 무슨 앨범 들으면서 가지?
까지가 저의 어떤 착장 중 하나. 어. 되게 많이 참견하고 있죠. 저는 원래 조금 더 높게 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는 아닌 거 저 정도는 아닌데. 아니 왜냐면 약간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봤는데 좀 나이가 들수록 듣는 노래를 더 많이 듣게 된대요. 맞아요. 그게 네. 나이 드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원래는 약간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내가 남들이 모르는 노래도 다 알아야 되고 남들이 아는 노래도 다 알아야 되고 약간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듣는 노래만 찾아 듣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노래가 점점 더 짧아지고 네. 더 트렌디해지고 반복되는 음악이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옛날 노래 듣는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신곡을 많이 안 찾아 들어서 그래서 두 분만큼은 아니지 않나. 세 분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주로 콘텐츠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 매 주마다 저희 채널에서 하는 콘텐츠 중에 가십걸 조자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해외 이슈를 다루는 거거든요. 만약에 엄청 잘 나간 가수들이 노래 나오면 무조건 그때는 바로 노래 해석해서 짤막하게 해석해서 이 노래에 연관된 어떤 이슈 아니면 이게 누가 저격했다 그런 걸 해야 돼서 그걸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저는 보통 저의 취향을 정하고요. 네. 회사에 물어봐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다를 때가 있어요. 좀 더 네. 대중적인 거,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걸 원하고 저의 취향이랑 비교를 하고 네. 보통은 저쪽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인기가 누가 많은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대중적으로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룩삼님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해주시는 담당자분들처럼 이미 K-팝의 바다 안에 저는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일단은 시의성을 보면서도 지금 어떤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K-팝 팬 당사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의성 그리고 또 똑같이 저의 취향도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댓글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댓글에 어떤 아티스트분의 뮤직비디오가 릴리즈가 됐다라고 하면 이로님 저 뮤비 해석 숨참기 1일차 막 이런 거 댓글이 달리면 숨을 참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빨리 만들어야죠. 숨을 참고 계신다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끝나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의성 그런 거 좀. 아, 네. 한번 같이 이렇게 어드바이스 좀. 네, 이야기를 새로운 선생님으로 또. 원래부터 K-팝이 주 콘텐츠가 아닌 적도 있었죠. 네, 저는 맨 처음에는 게임만 했었죠. 제 취미가 딱 두 개인 거예요. 게임과 음악. 이걸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데 50%만 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다른 길로 가보려면 이 나머지 50%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사람들이 다 트랙으로만 듣는 거예요. 대중들이. 제가 느끼기에 타이틀만 타이틀만 듣는 게 더 앨범에서 타이틀곡만 그쵸. 듣는. 저랑 다른 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뭐 앨범을 통으로 듣는 이 재미를 알려주고 싶다로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 힙합이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앨범으로 듣는 거 재밌다. 네.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하다가 K-팝까지 넓힌 거죠. 큰조 씨께서는 어떤 해외 생활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리뷰하고 제가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TV를 1시간을 보면 3시간을 동생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원래 제가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제 생각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막 이 캐릭터가 그치.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 그렇죠. 뮤비에서 어쩌고 저쩌고 피곤해, 이거 피곤해. 피곤해해요. 너무 피곤해. 근데 우리 구독자들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좋지, 좋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나랑 약간 관련 없으면 좋지.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K-팝 덕후인 게 들통이 났어요. 네. 저희 썰을 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구독자분들이 K-팝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서 K-팝 역사 강의라는 콘텐츠를 기획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덕질을 너무너무 오래 해왔어가지고 네.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제 인생의 절반 훨씬 넘는 기간을 그걸로 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K-팝 역사 강의를 이제 한 거죠.
김희로님은 어떻게 하다가 K-pop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뮤비 해석을 딱 해야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었고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K-pop 뮤비에 좀 특화된 오타쿠였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당시에는 이상하게 장면 안에서의 뭔가 폭력성이라던가 선정성이라던가 좀 자극적인 장면들만 좀 바이럴이 된다던가 보도가 된다던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뜯어보면 이게 그걸로만 해석될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석을 좀 공유를 해보면 나랑 같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댓글 달고 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역시나 저뿐만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K-pop 관련된 뮤직비디오 해석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고 본인의 취향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게 컨텐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르던 게 떴거나 좋아진 게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가십걸 콘텐츠를 하면은 이제 해외 이슈들을 많이 하고 해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 것들이 네. 많아요. 최근에 저희가 그 히티드 라이벌리라는 그 드라마를 리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했어요. 그게 좀 수위가 높아가지고 네네. 저희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사람들이 온갖 OTT에다가 문의를 넣은 거예요. 이거 사와라. 사오라고. 어떤 OTT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한테 진짜요? 메일이 왔어요. 영상 리뷰하신 거 봤다. 그리고 저희 OTT에 이제 그 드라마가 들어갔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얘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네네. 이제 또 TV조 씨가 사람들한테 한 건 했다. 네, 문화를 가지고 왔다. 아주 흥미롭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위가 높다는 그 그거 한번 표현에 리뷰해보세요. 리액션. 그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서로 근데 그게 서로 상도 지키도록 합시다. 예. 그거 다 가져가세요. 아 진짜요? 이로님께서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2개월로 활동하셨던 림킴님이 네. 옐로우라는 곡을 내셨었어요. 네.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이 동양을 향해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좀 비판한 곡이었고 뮤비 또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었던 콘텐츠였었거든요. 네. 그 발매했을 당시에는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영상을 올렸더니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검색어 순위 거기에 림킴님이 갑자기 순위에 오르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진짜요? 네. 그게 제 약간 첫 터진 영상? 처음 100만이 나왔었던 영상이었었어요. 근데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리뷰해 주시는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고맙다고 막 손 붙잡고 막 진짜요? 저도 한번 손 붙잡혀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저도 룩삼님은 그거 받았잖아요. 샤라웃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제가 해주는 게 아티스트 분도 고맙겠지만 사실 아티스트 분이 내 거를 그렇게 한 거 감사하고 잘 봤다라고 네네. 해주시면은 그게 저희들도 또 잘 잘 되고.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고마운 저만의 1위 영상이자 이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빈지노님의 앨범 음감에 통으로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저의 그게 지금 K-pop 컨텐츠까지 오게 만든 힘이지 않나. 근데 그 박제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이로님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리뷰에서 이거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히 판명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릴 수 없잖아요. 이미 영상이 릴리즈 됐고 이제 내가 틀린 게 영원히 박제됐다.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니었네요 이렇게 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틀린 건데 아니었네요. 왜냐면 댓글이 달려요.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봤어요 오늘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시즌 4 리뷰를 할 때 그때 제가 그 시즌 1에서 리뷰했던 거 4 내용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뮤비 해석 같은 경우
이론님께서 뭔가 해석하신 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 경우는 없었겠네요. 아 근데 뮤비 해석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 게 네. 이제 아이돌 뮤직비디오 관련돼서 뭐 비하인드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요거는 요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아, 제가 해석한 상징이랑 완전 틀려버리면 네. 그러면 저 또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히로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댓글을 달면 이제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네요. 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저는 재밌어요 그런 것도. 그런 오히려- 것조차도. 네, 봐봐 나 공부 안 하고 100% 리얼이었어. 아. 오히려 틀린 거에 약간 자부심 가져지는. 틀린 거에 나 진짜 틀린 거 맞지? 그리고 사실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정답이야. 만든 사람이 뭘 알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느꼈는데 내가 정답이야. 약간 멋있다. 이렇게 그냥 음. 끝내버리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에너지 이거에 만드는 지금- 사람 입장으로서 만드는 사람이 귀에 뭘 알아? 팍 눌렸어 지금. 만드는 것들이 뭘 알아? 이거. 좀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지금 갑자기 위축돼가지고 우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멋지다. 콘텐츠 시청률이 K-팝 팬덤의 비중이 더 높나요? 아니면 또 대중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나요? 거의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어디가 더 높은지 알 수 없게 거의 반반 정도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K-팝을 라이트하게 좋아하거나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이겠죠. 그분 50%는 그냥 그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리액션. 요즘에 저런 게 나왔네. 최근에 나도 얘 통해서 들을까? 나 혼자면 안 들었을 텐데. 그 영화 줄여놓은 거 보는 것처럼 그런 재미로 저를 보는 것 같고 K-팝 팬들은 좀 다른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에겐 제가 대중인 거죠. 대중들에겐 제가 코어고 코어들이 보는 저는 대중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반반 섞여서. 그래서 댓글도 막 완전 다르고 반응이. 아무래도 K-팝 리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뭔가 한마디 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지 않나요? 저는 뉴비잖아요. 네. K-팝 초보. 네. 그래서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예, 모르는 채로 그냥 해버리는 그 맛 때문에 네. 그냥 지적을- 크크크크크 그거 아니에요 아저씨. 요런 문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요. 요런 식으로 네. 너무 좋은 포지션이에요. 너무 좋은 포지션. 그래서 일부러 공부 안 하잖아요. 저는. 안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이 되는 게 되게 많은 게 이런 저지 클럽 비트, 뭐 화성학 그런 걸 이제 제가 모르니까 네. 이거는 마치 숲 속에서 거니는 곰이 구름 위에 뭐 운담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 저거라고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니까 네. 더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 제가 원래 래퍼 지망생이었는데 네. 제 단점이었죠. 비트 만들어주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비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옷걸이에 걸린 어떤 큰 사람의 느낌을 내면서 바람 느낌도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늘색 느낌 뭔지 알지? 이런 그 옆에서 비트 찍는 분한테 이렇게 비트 찍는 사람이 나가. 이제 사실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접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스트리밍을 하면 되는데 리뷰 영상 같은 거는 또 찾아서 보는 특별한 흐름이 있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 소비가 많아진 걸까요? 사람들이 다 피로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혹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곳도 그래요. 근데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악, 게임도 요즘에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동 그쵸. 플레이, 오토 플레이로 하죠. 오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거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따로 찾아봐가지고 그걸 그쵸. 보거나. 근데 이제 게임은 그래도 직접 하는 건데 음악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이제는 듣고 내 이 감정도 피로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 그러면 나는 바다만 먹으면 되니까 피로도 없이 도파민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네. 제 입장에서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맛을 알고 같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도 있죠.
제가 오렌지를 네. 막 껍질을 막 손에 다 묻히면서 오렌지 즙을 먹는 거를 보여주고 그들은 껍질 까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껍질 까면서 이 손에 묻은 거를 막 빨아먹고 요 맛이 있거든요. 직접 들을 때 그쵸. 불편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를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도파민을 대리 충전해 주는 것도 충전해 주는 건데 결국 시청자분들은 공간을 찾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 네. 네. 내가 같이 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좀 찾고 싶은 것. 아. 어쩌면 약간 저의 컨텐츠와 영상 부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댓글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쩌면 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징이 뭔가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 아티스트가 이런 메시지의 음악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 노래에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의미에서 뭔가 그 공감의 장을 좀 찾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영상이 네. 결국 댓글까지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의 컨텐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리뷰 영상, 해석 영상들을 또 재밌게 찾아봐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댓글까지 완성이다. 그게 하나의 저는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약간 현대예술 같다. 네, 현대미술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 죽기 전에 진짜 명작 하나 만들려고요. 댓글까지 딱 해가지고 네. 진짜 천년 남을 영상 하나 찍고 가야죠. 죽기 전에 명작 하나 만들고 갈 거예요. 조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람들이 엄청 뭐든지 좀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알고리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음악에 나오면 앨범을 사서 그 앨범을 전곡을 다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음악 어떻게 듣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샤워 플리, 맞아요. 뭐 설거지 네. 플리, 네. 뭐 운동 플리. 그래서 저도 어느새부턴가 제가 듣는 노래 제목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는 거예요. 슬퍼. 그렇죠. 그거 좀 슬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리뷰도 좀 잘 되는 이유가 남이 픽해서 이거 좋다더라. 아니면 이거 이만큼 재밌다더라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저 정도로 재밌다는데 한번 볼까? 저 정도로 노래가 좋다는데 한번 들을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렇게 듣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알고리즘화 된 것 같아요. 아니 며칠 전에 진초이가 프로젝터를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서 유튜브에 리뷰를 검색하다가 리뷰를 보고 물건을 사게 됐거든요. 전자제품 살 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음악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 똑같네요. 네.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사실 예전에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네. 가수가 앨범을 하나 내면 음방 활동을 막 6개월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옛날 네, 가수들을 그쵸. 생각하면. 네. 근데 요즘에는 음방 활동 2주 하면 진짜 길게 한 거고 그냥 1주 하고 요즘엔 싱글로 많이 내니까 네. 노래가 매달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뭐 영상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내가 다 하나하나 골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자제품 리뷰처럼. 그 내가 모든 상품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다 네. 경험해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를 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걸 듣고 이 사람 나랑 좀 보는 취향 비슷한데 나랑 듣는 취향 비슷한데 하면은 그 사람이 짠 플레이리스트 듣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음악과 영화, 뭐 뮤직비디오 모든 장르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요즘은 기획사에서 마케팅하는 것보다 사실 팬메이드 영상들이나 쇼폼이 더 잘 뜨고 있잖아요. 또 그런 쇼폼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안 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안 안 보세요? 보나요? 정확히는 쇼폼을 아예 보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제 거를 잘 안 봅니다. 공평하게 남들 것도 안 봅니다. 다음 제 걸 하러 갑니다. 네, 쇼폼이 되시는 거네요. 예, 그쵸. 내가 직접 되겠다. 남의 영향 받지 않겠다. 그렇죠. 음악 만들 근데 때도 음악도 다른 음악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인풋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색깔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100% 그러면 본인의 머리에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건 거죠. 자신도 있고 공부를 안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너무 달콤해요. 제가 실수를 해도 봐주세요.
요새 좀 그 팬메이드 콘텐츠의 판도가 살짝씩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전에는 기존의 이제 아티스트가 발매한 콘텐츠들을 2차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콘텐츠들이 좀 많았으면 요새 저는 보고 좀 놀랐던 게 어떤 한 아티스트의 곡이 티저로 5초 정도가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을 AI로 만들어서 아, 추측을 해가지고 익스텐드 시켜가지고. 네, 익스텐드 시켜서 이거 왠지 요런 까라로 나올 것 같아라고 풀 버전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진짜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이것보다 별로면 조금 실망할 듯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다거나 그러면 그 제작사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기가 있고 우리 거 저거보다 안 무섭다. 좋은데 그럼 무서운 어떡해? 세상이다. K-팝 씬에 이런 컨텐츠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어떤 가수를 거의 데뷔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EXID 한이님이나 네. 뭐 브레이브걸스 놀린 네. 같은 경우는 역주행. 네 역주행이잖아요. 정말 그 하나의 그 팬이 만든 영상 네. 하나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소속사도 작곡가도 누구도 못한 일을 맞아요. 그 팬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뭔가 애정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그 팬메이드 영상이 어쩔 때는 연예인을 데뷔시켜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팬들의 그 영상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요즘에는 K-팝을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도 K-팝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K-팝이 영화나 헬스처럼 취미의 한 장르가 된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K-팝이 취미가 됐다는 게 되게 낭만적인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난 사랑이 취미라는 거잖아요. K-팝 덕질한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행위인 거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덕질이라는 게 되게 낭만적인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요새 뭔가 취미의 한 장르로 새롭게 등극했다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되게 좀 유구한 취미인 것 같아요. K-팝 덕질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야 인정받는 맞아요. 느낌. 이제야 조금 뭔가 수면 위로 진짜 정식 취미로서 인정받아가는 느낌?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저는 지금 K-팝을 하고 있나요? 하시는 것 같은데 힙합을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덕질이고 어디까지가 덕질이 아닌지. 저는 되게 취미에 K-팝이 없었는데 K-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어 분들을 보시면 저는 K-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물어보고 싶었어요. K-팝을 진짜 예전부터 하신 분들이 볼 때 느낌이 궁금했어요. 근데 K-팝 씬은 그렇게 각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고 아, 언제나 그래요? 환영하고 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K-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원래 어떤 덕질이든 약간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도는 오타쿠는 아니지. 나보다 더한 오타쿠가 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막 K-팝 오타쿠라고 말 못하거든요. K-팝 한다고 어디 가서 못해요? 네, 저도 만약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책도 나 정도면 그냥 보는 정도지. 맞아요, 그냥 다 그 모든 취미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그러네요. 수준까지가 덕후냐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확실히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K-팝이 취미가 됐다는 건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매니악한 취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방에 깔려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냥 일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오늘 K-팝의 파생 문화를 만들고 계신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K-팝의 파생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K-팝 뭐 위기? 네, 그런 네.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랑 약간 연계되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세는 안 갈 것 같아요. 위기가 아니다. 근데 지금이 고점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미 고점도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자리를 잡았다 이미. K-팝 파생 문화는 리뷰, 리액션 이쪽만 얘기하자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K-팝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 파생 문화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더 많이 라이벌들이 많아져서. 경쟁자들이 그쵸.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K-pop 팬덤 문화가 지금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양극단으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이너한 덕질은 더 마이너해지고 그리고 대중화된 아이돌 그룹들은 더 대중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좀 전체적인 그 양상이 걸그룹 분들은 좀 더 대중성을 많이 띠고 네. 남자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덤이 좀 더 코어한 마이너 팬덤에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나오는 파생 문화 또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좀 나뉘면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K-팝 파생 문화 중에서도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슈머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기도 한.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만든 K-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이 다시 K-팝 씬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되게 네. 좋은 긍정적인 선순환도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실제로도 지금 요새 엔터사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팬메이드 콘텐츠를 만드시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식으로 낸 파생 콘텐츠들도 댓글을 보면 엥? 이게 공식이라고? 이거 팬들이 만든 게 아니 이게 공식이야? 이 말이 저는 결국에는 팬들의 문화가 그 케이팝의 본진으로 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또 발달을 하면 팬 쪽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좋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쭉.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는 약간 그 K-팝 팬 문화 자체가 좀 10대나 많이 가도 20대들이 하는 문화여서 뭔가 소비도 클 수가 없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뭔가 팬픽 뭐 아니면 그런 거 종이 프린트 해가지고 뭐 가지고 다니기 이 정도였으면은 요즘에는 좀 나이대가 진짜 10대부터 4, 50대 막 그리고 요즘에는 그 트로트 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막 어머님 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거의 아이돌 팬 문화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팬 미팅도 하고 콘서트도 뭐 굿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팬 문화는 더 넓어지고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지 않나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또 K-팝 덕질하는 게 나 요즘 좀 새로운 거 해볼까 하면서 나 뭐 이런 운동 해볼까 아니면 나 덕질 해볼까 라는 옵션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생각입니다. 세 분 오늘 음악의 참견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일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K-팝에 대한 어떤 진지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네. 기껏 해봤자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아이돌 신곡 나오면 듣고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리액션도 와 대박 쩐다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어휘력이 네. 대박 멋있당 좋당 좋은데 약간 이 정도밖에 저는 친구들이랑 나누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호스트분들과 게스트분들과 함께 고품격의 음악에 관련된 토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의 양식까지 좀 얻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저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음악의 K-팝에 대한 얘기 네.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현역에 계신 분들과 저랑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K-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니까 일단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신기하고 두 분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그 새로운 문화 좀 더 K-팝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K-팝을 한다라는 거의 개념. 그런 팬덤 문화. 나는 되게 그냥 K-팝이란 단어만 알고 있었구나. 네. 장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취미가 돼서 좀 더 재밌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엄청 뿌듯하고 뭔가 약간 꿈을 이뤘다 이런 느낌인 게 전에는 그냥 어린 애들이 하는 거 그냥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덕질 대표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덕질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돌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진짜 밥 먹여주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됐든 엄청 뭔가 하나를 좋아하면 요즘은 그게 다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좋아해서 네. 그게 인정받아서 그 역할로 여기에 나온 것도 엄청 뿌듯하고 약간 꿈을 이룬 게 아닌가. 그냥 난 방구석에서 TV 보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직업이 되는 세상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세 분 보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쏟아냈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행복한 직업과 일상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아까 팬메이드 그거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도 팬메이드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어. 형님 덕분에. 형님이 만든 음악이 없었으면 저희가 존재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네. 계속 둘 다 잘 돼야죠. 네. 5명 다 잘 돼야죠. 네. 일단 번호 주시고요. 그 시기성 그거 시기성인가? 그 시의성. 제가 어휘를 몰라서 그거 알아야 되니까.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음악의 참견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나에게 가장 많이 참견하는 K-팝 음악은? 지금 왜 자기 질문 아닌 척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계신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로딩 중, 로딩 중. 진짜로. 알겠습니다. 참견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저는 그 아일릿 이츠미. 아이리스미. 왜냐면 그 노래가 너무 중독성이 있고 네. 그냥 제 피드를 장악했어요. 그게 지금 계속 제 알고리즘을 참견하고 있거든요. 아일릿 이거 챌린지가 엄청 많이 뜨고 이 노래가 엄청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릿의 이츠미. 저는 에스파 레모네이드. 제가 막 말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리고 에스파도 뭐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내 인생에 참견하는 곡은 레모네이드처럼 투둑투둑툭툭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진짜 그 레모네이드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하겠습니다. 저는 엠믹스의 수록곡인데 빠삐용이라는 노래를 참견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약간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의 곡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조금이라도 삶에 나태해지고 나약해질 때 이 노래가 참견을 딱 해줘.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빠삐용. 네, 빠삐용이라는 곡을 한번 참견곡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음악의 참견은 K-팝 씬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K-팝 씬 스틸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음악의 참견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도 재밌는 거 준비돼 있죠. 현재 음악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AI, 음악에 관한 주제로 뮤지션 윤종신님과 송기령 작가님을 모시고 올 겁니다. 저 윤종신님 진짜 그 윤종신님이에요? 네. 정말 팬이거든요 제가. 수너로 자기가 플레이리스트 음악 다 만들어갖고 기가 막혀. 그럼 그 아저씨는 저작권은 없지만 카페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